할아버지, 팔 왜 그러세요? 자고 왔다다가 물렸지. 집미터는 좋게 되는 구렁이었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부터였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78년보다 그 이후 일주일이 더 길었어. 지금부터 공개될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한 노인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산 깊숙한 곳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난 마을에 김만복이라는 노인이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8, 나이는 많았지만 그가 돌보는 사과는 언제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붉은 사과가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두마월의 유일한 생동감이었습니다. 만복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사과 밭을 돌았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아내와 함께 과소원을 일고 업고 아이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도시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적어도 하루 한 번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과나무에 올라 직접 다는 사과 하나를 깎아 입에 넣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이놈 참 잘 익었구나. 하늘에 계신 영순이도 이 맛은 못 잊겠지. 혼잣말이었지만 그는 사과를 한 입에 물며 웃곤 했습니다. 마을 여기까지 택배가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필요한 물건은 산을 내려가 읍내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그날도 만복은 읍내에서 사온 농기구 하나를 들고 돌아와 사과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 밑동에 무언가가 어지럽게 펴져 있었고 땅이 부풀어오는 흔적도 보였습니다. 맨드지가 왔었나 그는 조심스레 땅을 밟으며 나무초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사과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나무는 아내와 처음 사과를 심었던 곳이 언젠가부터 그 나무에는 사람이 잘 오르지 않았고 사과도 적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붉은 빛을 띠는 사과가 그 나무 위에서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놈 참 꼭 누가 불 펴놓은 것 같네. 만복은 조심스레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힘겹게 잡고 무릎을 굽히며 가지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가장 붉고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잡으려는 순간 바람이 멈췄습니다. 숲이 잠긴 듯 고요해졌고 나무 위에서 느껴선 안 될 감촉이 그의 팔을 휘감았습니다. 처음엔 굵은 덩그러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르르르를 차가운 살갗, 비늘 그리고 느리게 조여오는 압력. 순간 만복은 고개를 돌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대한 검은 구렁이 한 마리가 자신의 팔을 감은 채 눈을 마주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좋기 1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어이구, 무슨 말도 나오지 않은 채 그는 그대로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팔에는 깊게 패인 이빨 자국이 남았고 구렁이의 몸통은 나무를 타고 그대로 사라져 갔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끝이구나. 조용한 사과 밭 위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산골짜기에서 세상을 바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라. 김만복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나선 바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누워 있는지도 모른 채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팔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천장이었고 머리맡에는 허름한 라디오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동네 보건지 속은 그는 그렇게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발견한 건 인근 마을의 배달 청년이었습니다. 사과 배달을 하러 왔다가
바탕 가운데 쓰러져 있는 만복을 발견하고 마을 보건지소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팔에는 정체 모를 동물의 이빨 자국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들짐승일 거라 추측했지만 만복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이없는 일이죠. 나무에서 떨어졌을 뿐이라 그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폐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나온 그는 사과밭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구렁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떨어졌던 자리조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깨끗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마을 슈퍼에서였습니다. 그는 살과 된장을 사려 들렀고 슈퍼 주인 박 씨가 익숙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만복의 눈앞에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박 씨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 뒤편에서 다른 말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할 망구도 늘 거가며 골치 아픈 일이 많네. 저 사과밭이나 내가 넘겼어야 했는데 소리도 아니었고 정확히 입을 통해 나온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박 씨는 분명 다정한 척 말을 건넜지만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헛꽃을 봤나? 하지만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자신을 돌보겠다며 찾아온 조카가 집 마당에 들었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촌 별일 아니라고 들었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 말과 동시에 그의 눈엔 또렷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 양반 아직 안 죽었나? 상속 문제는 어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도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느껴졌습니다. 단어로도 감정으로도 그 밤 그는 혼자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뭔가 달라진 건가?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예전보다 어딘가 깊어진 눈을 가진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지켜본 눈,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해온 눈. 그 눈이 이제 다른 이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처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그것이 벌이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이기심과 탐욕 거짓이 숨어 있었는지 그는 이제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좋다 이 늙은이가 세상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그가 몰랐던 진실이 너무 많았고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가면을 쓰고 있었으며 그 자신도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사과나 따먹으며 살 수 없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 그날 이후 김만복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의 속말을 들었습니다. 소리로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마치 눈을 통해 가슴 안을 꿰뚫는 느낌이었습니다. 말과 표정이 따로 노랗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도 명확하게 보일 줄은 그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남자는 늘 농기구를 빌렸으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 선집할 힘으로는 농사도 못 짓는 늙은이라며 비우고 있었고 장난마다 인사를 하던 구멍가게 주인은 이제 곧 저 당도 내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눈을 감고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를 거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른 얼굴을 갖고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충격은 피부치에게서 왔습니다. 며칠 후 조카 명호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투와 웃는 얼굴로 김만복의 팔 상태를 걱정하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삼촌은 괜찮으세요?
팔은 좀 어떠세요? 요즘 외롭지 않게 제가 자주 들릴게요. 그리고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만복의 느리에 날카롭게 바뀌어온 진심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빨리 유언장 쓰게 만들어야지. 살아있을 때 해놔야 나중에 골치 안 아프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왔다는 느낌이 들었고 두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조카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명호야, 자주 와주면 좋지. 나도 이제 뭐 다 늙었는걸. 그날 저녁 그는 아내 영순의 낡은 유품함을 꺼내어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내가 생전에 남긴 편지들과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심은 첫 사과나무와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만복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지키고 뭘 놓아야 할까? 그는 그날 이후 사과를 팔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택배를 하겠다는 부탁에도 모두 손을 내젖었습니다. 이제 그냥 먹을 만큼만 답니다. 팔이 없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팔이 다쳐서 그렇다더라.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잎들이 무겁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다 드러나는 세상에서 누가 과연 그와 눈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집 마당 앞에 낯선 차가 섰습니다. 도시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체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검정색 차량. 그 안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김만복 어르신 되시죠? 저희는 이 땅에 대해 협의 좀 드리게 있어서요. 그들의 입꼬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계산기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가 눈을 들었고 그들의 속마음이 뚜렷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인 설득만 하면 끝이지. 이 동네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그 전에 계약부터 바꿔야지. 그 순간 긴만 보고 무언가가 뚜껑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다름. 그리고 이 능력이 단지 저주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걸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마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잠깐 앉아보시오. 이상 이야기라면 나도 할 말이 좀 있으니.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차디찬 강물처럼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당의 평상에 마주 앉은 세 남자는 김만 보고 차가운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개발업자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구 유치, 지역 경제 회복,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까지 고려한 설계입니다. 무조건 땅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가치를 높이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인 건 달랐습니다. 이 마을 전부를 리조트 단지로 만들고 값싼 땅을 시세보다 3분의 1 가격에 다 긁어오자. 이 노인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도미노야. 밀어붙이면 다 무너져. 세상 물정권은 늙으니 쉽게 넘길 거야. 그 속마음은 차가웠고 욕망은 지글지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땅 참 오래됐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처음 나무를 심었던 곳이기도 하죠. 업자들은 그 말에 마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추억도 저희가 고스란히 보존할 수 그러나 그 순간 만복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추억이라는 게 말이죠. 돈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박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업자 한 명의 입꼬리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슬쩍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드리는 조건입니다. 어르신이 허락만 하시면 이 정도 보상은 즉시 준비됩니다. 그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럴 건 이 작은 시골밭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작은 구획 하나에 제시된 금액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표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친 순간 업자는 움직였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언가 깨닫고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수표 들고 가시오. 나는 내 사과나무가 베어지는 꼴은 못 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내 사과보다도 더 오래된 뿌리를 가진 동네요. 그 말에 업자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차에 올라탄 뒤 그들은 조용히 욕설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의 차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몇십 되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의 등장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김어르신 오랜만이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겉으론 환영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엔 속마음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귀찮게 왜 나왔지? 또 옛날 얘기나 늘어놓을 거잖아. 그 땅만 넘기면 나머지는 쉽게 풀리는데 말이야. 그는 모두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개발업체 사람들이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고 있다군요. 아마 내 땅부터 넘기면 나머지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요. 순간 화가는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마을을 우리 손으로 지켜봅시다. 속내를 모르면 넘어가도 이제 우리는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으니 그는 우리라고 말했지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가진 눈,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소리. 그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만복은 다시 사과나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사과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보려는 마음으로 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사는 게 참 웃기다. 사람들은 늘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들고 있었지. 근데 난 이제 그 칼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칼을 막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신혜가 땅을 넘겼다더라. 개발업자랑 밥 먹는 것 봤다 하더라. 돈 받았다. 계약서도 썼다 한다. 김만복은 그 이야기를 들은 뒤 그날 밤 잠을 잃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은 마음을 열고 모두에게 경고했지만 누군가는 그걸 그냥 늙은이 헛소리로 넘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직접 최 씨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 젖히면 나오는 최 씨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이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걸음이 닿아서 들렀어. 잘 계신가 해서 두 남자는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차를 내렸고 잠시 침묵 속에 시간이 흘렀어. 그러다 문득 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그 개발 얘긴데요.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와이프가 좀 애들 학비도 그렇고 사정이 긴만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사람 사는 게 다 먹고 사는 일인데 나무 몇 그루보다 더 절실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눈엔 진짜 이유가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억 받고 땅 넘긴 건데 이 양반한테는 둘러대지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어차피 곧 다 팔릴 텐데 입술을 깨물었어. 김만복은 차마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잘 들었소? 어쨌든 그 당 위에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 그날 오후 마을 초입에는 개발 예정지라는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그 아래엔 삽을 든 중장비가 나무를 밀어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간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차가운 눈빛으로 간판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쪽에서 칼을 뽑았으니 이쪽에서도 칼을 꺼낼 때가 됐군. 그날 밤 그는 책상에 앉아 낡은 공책을 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자신이 본 속마음의 단어들을 메모해 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굵게 동그라미 쳐진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일수 김만복은 그를 위해 작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진심을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능력을 이용해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정의가 될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 주최로 열린 회의 자리에 김만복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엔 개발업자도 참석해 주민 동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 전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책일수 씨 질문 하나만 받으시겠어? 모두가 옹성이었고 당황한 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뭘 묻으시려는지 김만복은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지난주 최 씨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계약서에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업자 측과의 독점 공급 협약이었고 대가로 잃어보니 입금됐지요. 맞습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개발업자 측은 당황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건 그냥 잠정적 이야기였고 그 계약서 복사본이 제 손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 당신이 술집에서 개발업 나와 대화하던 음성도요. 정적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누군가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만복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눈에는 사람의 속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발업체는 일시 철수했고 주민들은 동요했습니다. 누구도 누가 또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만복 그는 더 이상 그냥 사과밭의 늙은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한 순간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만복은 며칠째 사과밭에서 지내셨습니다. 바 끝에 조용히 앉아 떨어진 사과를 주우며 시간을 보내셨고 누가 불러도 대답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눈을 피하거나 짧은 말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멀리서 수군대는 소리는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김만복 씨 눈만 마주쳐도 속마음이 다 들킨다더라. 요즘은 앞에서 웃는 것도 조심스러워. 그냥 그 앞에서는 입 다무던 게 낫지.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김만복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있었고 그 마음 속엔 종종 감추고 싶은 욕심이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이 능력을 가진 게 과연 좋은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벽을 더 만든 건 아닌지 확실히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혼자 말을 하셨습니다. 그저 사는 대로 살려고 했지요.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군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무렵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발업체가 이번에는 마을 전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였. 한두 사람을 설득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여론을 이끌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장은 회관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설명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도 주민들도 이젠 더 이상 이 일을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만복은 조용히 회의로 향하셨습니다. 회의가 열리자 개발업체 대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큰 화면에는 분양 예상 수익, 도로 계획, 상업구역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닙니다. 이 마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변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옆 사람과 귀성말을 나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만복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과밭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옳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실망도 컸습니다. 믿었던 이들마저 겉과 속이 다를 때 참 속이 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미안해야 하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김만복은 다시 한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답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속마음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마음을 마주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음. 이 마을이 단지 돈으로 평가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추억이 담긴 터전이기를 바랍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마음을 본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었음. 진심은 느려도 결국은 닿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는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들이 눈을 피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사과 바다폴 지나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만복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마음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김만복은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 이후 다시 사과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 날씨 좋지요. 사과는 여전히 잘 익었네요.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탐색하고 있었고 웃음은 있었지만 깊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반응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변화에도 감사하며 조용히 자신이 할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과밭 언저리에 고급 SUV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개발업체 대표 윤상태였습니다. 윤상태는 첫날 회견에서 발표를 맡았던 인물이었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정장을 차려입은 두 남자를 대동한 채로 김만복을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사과밭은 여전히 멋지군요.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김만복은 조용히 그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개발업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도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 마을에 들어오기로 한 투자자들이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연되면 저희도 더 강한 수단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강한 수단이라는 게 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윤상태는 잠시 멈추시다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요청서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마을 일부는 강제 수용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생님 땅도 예외는 아니라는 뜻이죠. 김만복은 그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시선을 들어 윤상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을 마주친 순간 윤상태의 속마음이 또렷하게 김만복에게 들려왔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이 판은 돈으로 이기는 싸움이야. 결국은 우리 손에 넘어오게 돼 있지. 김만복은 차가 식은 차잔을 들어 조용히 입에 대고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눈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꽤 거칠게 말하는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데 속은 이미 칼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죠. 윤상태는 얼굴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그 말 무슨 뜻이십니까? 김만복은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람 마음을 본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바뀌는 걸 직접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말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야 바뀝니다. 그 말에 윤상태는 미간을 찌푸렸고 같이 온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귀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이 농담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큰 돈이 오가는 사업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마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만복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사과나무 아래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닿은 가장 붉은 사과 하나를 따서 조용히 그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이 사과는 올해 마지막 열매입니다. 다른 건 다 바람에 떨어졌지만 이놈 하나만 꼭대기에 남아 있었지요. 왜 남았을까요?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을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마을도 그렇습니다. 다들 흔들리고 욕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라도 남아있는 진심이 있다면 그건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태는 아무 말 없이 사과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엔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수용 얘기가 진짜래. 이제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니야? 우리 땅도 다 뺏기는 거지 뭐. 사람들은 동요했고 다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몇몇 주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김만복은 그 소란을 멀리서 지켜보다 조용히 사과 한 상자를 들고 회관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없이 사과를 하나씩 건넸고 그제야 사람들은 조금씩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아직 있는지 한번 보시죠. 김만복은 회관 앞에서 사과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마음.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주민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과를 건네받은 사람들은 무심히 받아들고도 괜히 몇 번이나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어느새 산을 했던 회관 앞 공기는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 분위기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게시판에 익명의 고발장 한 장이 붙었습니다. 김만복 개발 반대 명분으로 사익 추구유, 본인 명의 땅 외에도 묵은 땅 다수 보유, 이건 개입 의심된 단 한 장의 종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엔 다시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도 다르지 않았던 거 아니야? 자기 땅 지키려고 저러는 거였으면 우리가 속은 거지. 김만복은 그 고발장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고개 드세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김 선생님 믿습니다. 말을 건 사람은 정옥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마을 출신으로 도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며칠 전 귀촌한 이었습니다. 마을 일에는 조용히 참여했지만 속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김만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정 선생, 왜 저를 믿으십니까? 정옥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김만복은 사람 눈을 본다고 해서 말이 달라지지 않는 분입니다. 속을 보시더라도 그걸 이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눈이 남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더 다잡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에 김만복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참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김만복은 정옥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며 개발 계획에 대한 진짜 정보를 전하고 땅을 넘기면 어떤 피해가 따를 수 있는지 개발 이후 이익이 실제로 누가 가져가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셨습니다. 정옥은 도시 행정 업무에 밝았고 계약서와 법률을 누구보다 꼼꼼히 따져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만복은 주민들과 눈을 마주치며 그들의 불안 속에 숨은 진심을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지만 하나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옥이 준비한 자료와 김만복의 이야기를 들은 몇몇 주민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모여야겠네요. 이대로 끌려가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마을 그리고 마침내 마을 중심에서 작은 공동선언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 16가구가 자발적으로 개발 반대 연대 설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엔 며칠 전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사람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도 김 선생님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미워하면서도 사과는 계속 먹더군요. 이젠 사과가 아니라 김 선생님의 마음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김만복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순이 당신이 있었다면 이 바람 속 냄새도 다르게 느껴졌겠지요. 그래도 나 혼자는 아닙니다. 당신 없이도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중심 공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날은 주민들 스스로가 요청한 간담이었습니다. 그동안 회관에서 열리던 개발업자 주도의 설명회와는 달리 이번만큼은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김만복은 무대 위에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장 뒤에 앉아 회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셨습니다. 주도는 정욱이가 맡고 있었고 자료와 법조항이 정리된 발표 자료들이 스크린에 빼고 귀를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개발업체 측의 보상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장은 크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당을 넘긴 뒤 받는 건 세금과 서류입니다. 수익의 대부분은 위탁사, 시행사, 투자 펀드로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강제 수용이라는 단어가 슬쩍 나왔습니다만 그건 행정 절차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욱이의 말이 끝났을 때 마이크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발업체의 대표 윤상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의 뜻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이 마을 앞으로 인구는 줄고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상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만복 씨 지금도 저기 앉아 계시네요. 그분의 뜻이 뭔지 우리 모두 압니다. 하지만 그분 역시 땅을 갖고 계시고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의 신념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 순간 김만복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모자를 벗어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없이 평소 말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저 사람 말도 맞습니다. 저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사과를 심고 물을 주고 벌레도 떨고 있습니다. 그 땅이 제 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땅이 돈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밟고 사는 땅은 관계입니다. 이웃끼리 오가는 인사, 고된 하루 끝에 맛있는 막걸리 한 잔, 그런 게 그 땅에 스며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윤 대표님, 당신들의 계획엔 도로와 빌딩은 있더군요. 근데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사는 우리들의 얼굴, 이름, 손에 굳은 살 같은 거요. 그 말에 윤상태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김만복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그저 시멘트입니다. 당신들은 벽을 세우고 싶겠지만 우리는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 눈에서 두려움보다 의지가 더 먼저 보였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 마을은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순간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 둘 손별이 이어졌고 결국 회의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마을 주민 28가구 중 21가구가 공식적으로 개발 반대 입장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복은 조용히 회가를 나서 다시 사과받으러 향하셨습니다. 김만복은 회가를 나온 뒤 아무 말 없이 사과받으러 향하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섭영부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고요했고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고 사과나무는 그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불을 밝히지 않고 안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탁 위엔 아내 영순의 사진과 묵은 된장 항아리, 뚝꽃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오늘 사람들 마음에서 희망이 보였소. 이제 내가 조금 더 버티면 될 것 같소. 하지만 다음날 아침 마을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읍내에서 마을 개발에 대한 긍정 기사가 연달아 보도되었고 포털에는 주민들 절반 이상 개발 찬성이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언론은 김만복이 개인 이익 개입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반대했는데 왜 저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까? 누가 뒤에서 조작한 거 아냐? 혹시 누군가 또 계약한 거 아닐까? 그날 오후 황안 게시판에 개발 찬성 가구 명단이라는 문서가 익명으로 붙었다. 그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 가구 수와 함께 실제로 반대 설명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찬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분명히 반대에 도장 찍었는데 여기 왜 찬성으로 돼 있지? 이거 조작이야. 누가 꾸민 거야?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만복이 회관에 들어서셨습니다. 손은 자신이 보관하던 원본 연서 명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 앞에 원본을 펼치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던 원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인하신 이름 도장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의 대상은 저나 이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만복은 읍내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연서명부 원본과 조작 의혹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몇몇 주민들과 함께 정리한 녹취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가 가짜라면 제 이름도 그 안에 가짜로 들어있겠지요.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이 마을의 선택이 무엇인지 직접 보십시오. 며칠 뒤 군청 감사팀이 마을에 내려왔고 서류 조작 및 계약 서류 위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주도한 윤상태 개발업자와 지역 담당 브로커가 조사 대상에 올랐고 사태는 빠르게 중앙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만 보건 만족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못 지킨 건 말고 지키기로 선택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며칠 뒤 그는 읍내에서 조용히 마을 공동출자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땅을 지키고 직접 지역 재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날 밤 김만복은 사과밭에 조용히 물을 뿌리셨습니다. 흙바닥에 스며드는 물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조용하지만 분주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민들이 각자 할 일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빈터에는 마을 공동 텃밭이 조성되었고 어르신들이 모여 회관 뒤연에 작은 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마을 공동법인 관련 서류 정리를 맡아 하루 종일 서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군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주었고 그 설명회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참석해 질문을 던지고 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껍질이 반질거리고 색도 고왔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앉아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영순이 당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혼자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심어준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